이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어깨 걸고 동고동락하며 했던 후보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경쟁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970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던 아이들, 그리고 71년에 102만 명이 태어났던 아이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45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은 가장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몇 해 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첫 월급을 비정규직으로 받게 되면 얼마를 받는가? 88만 원이 평균이라고 해서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붙여졌었죠. 근데 이제 이 88만 원 세대가 월급이 좀 올라서 95만 원, 97만 원 이런 세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 비정규직으로 첫 발을 내디딘 청년은 10년 후에도 그 비정규직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인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30대는 세 가지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청년 비정규직이 낳은 그 엄청난 결과가 바로 70년대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던 아이들이 이제 2013년에는 45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그 결과로 귀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한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들의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아마도 10년 후에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30만 명이 되지 않을 것이고 20년 후에는 20만 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나라 전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기에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이 고용 여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비정규직을 지금처럼 많이 쓰게 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에도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대선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에 대해서 재원이 가능하냐고 묻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해 자기를 찍어준 그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신하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은커녕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공약 파기를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복지를 강화하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이 상도동에도 또 이곳 상도시장에도 돌고 돌아서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기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민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벌 부유층으로부터 증세를 해야 됩니다. 재벌 부유층으로부터 증세를 통해 걷어들인 돈으로, 그 돈으로 서민 복지를 활성화하면 경제는 뒤따라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10대 재벌 81개 계열사가 약 163조 원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현금으로 묵혀둔 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3조 원,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10대 재벌의 계열사의 통장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 경제가 살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기에 저는 단언코 제안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자산에 대해서 이제는 공평하게 세금을 물리고 누진 과세하고 보편 증세를 해서 그것을 이곳 상도동을 포함한 서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상도동 주민 여러분, 저 김종철은 국회에 가면 해보고 싶은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한 번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은 만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월 1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한 번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120만 원씩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것이 국회의원 연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전직 국회의원 중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본 현직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전 국회의원이 이렇게 어렵게 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전직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국회의원 연금법입니다. 하지만 상도동 주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노후가 걱정되고 노인이 되었을 때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오직 국회의원들 뿐입니까? 이 나라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인이 자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동방예의지국 어른을 공경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것을 방치하는 불효막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회의원들이 모든 노인들이 행복하게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고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노인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국회의원 연금을 만들어서 120만 원씩 월 탄다는 것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곳 동작을에 살고 있는 유일한 주민 후보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총선에 출마하여 비록 낙선했지만 단 한 번도 동네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다양한 정치활동, 지역활동을 해왔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요금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흑석동 앞에서 주민 수천 분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에 전달하였고 그 결과 요금이 오르지 않게 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당동에서는 사당동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금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 상도동에서도 철거민들이 계셨을 때 그 철거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어깨 걸고 연대하여 그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 김종철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선 낙선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갈 주민이자 이곳 동작중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학부모 후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만큼은 주민 후보 김종철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